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험가 꿀베리입니다. 오늘은 일평균 거래량 4천만 주,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 종목 중 하나인 아이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으로 티커는 IREN입니다. 아이렌은 한마디로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서 AI 데이터 센터 회사로 변신 중인 기업입니다. 원래는 비트코인을 캐는 마이닝 회사였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2주 전에 $5 13센트였던 주가가 지금은 $65 27센트입니다. 1년 만에 13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을 작성하는 날 바로 어제 아이렌이 델과 $16억 달러짜리 블랙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연간 반복 매출 목표가 $37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 5년 AI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반복 매출 기여가 $19억 4천만 달러입니다. 엔비디아와는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21억 달러 투자권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제 델과 $16억 달러 블랙웰 계약까지 더해서 계약된 연간 반복 매출이 $31억 달러입니다. 이 계약들이 실제 매출로 바뀌는 순간 회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력 3기가와트를 확보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가장 큰 병목이 전기입니다. 아이렌은 그 전기를 이미 확보해 놓은 겁니다. 재생에너지 100%로 운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탄소 중립 요건을 강하게 요구하는 지금 이게 경쟁력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이 예상치 대비 34% 미달이었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1년 동안 71.77% 늘었습니다. 주식이 그만큼 희석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 설비를 GPU로 바꾸는 과정에서 채굴 수익은 줄고 AI 클라우드 매출은 아직 배포가 완료되지 않아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31억 달러 계약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느냐. 이게 답이 나오는 순간 주가 방향이 결정됩니다. 아이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AI 클라우드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마이닝입니다. AI 클라우드 사업이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대규모로 사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한 뒤 마이크로소프트, 투게더 AI, 플루이드 스택 같은 고객들에게 GPU 컴퓨팅 자원을 임대합니다. 쉽게 말해 AI를 훈련하거나 운용하려면 GPU 서버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 서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계약된 연간 반복 매출이 31억 달러입니다. GPU 설치가 완료되면 이 돈이 매분기 들어옵니다. 비트코인 마이닝은 지금 AI 투자 재원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캐서 파는 수익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비와 GPU 구매비를 충당합니다. 단 AI 배포가 진행될수록 채굴 설비가 GPU로 교체되면서 채굴 수익은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은 이 전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특별합니다. 엔비디아가 아이렌을 공식 DSX 파트너로 인증했습니다. DSX는 엔비디아가 선택한 소수의 데이터 센터 파트너에게만 주는 자격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아키텍처 설계도 함께합니다. 코어웨이브가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누리던 위치를 아이렌이 공유하게 된 겁니다. 아이렌이 경쟁하는 시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경쟁자는 코어웨이브입니다. 이더리움 채굴에서 시작해서 AI 클라우드로 완전히 피벗한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최대 고객으로 두고 있고 2026년에 IPO를 완료했습니다. 코어웨이브가 아이렌보다 AI 클라우드 경험이 많고 소프트웨어 역량도 더 강합니다. 그런데 아이렌이 코어웨이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력을 직접 확보했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전력을 임대하는 반면 아이렌은 3기가와트 전력 부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100%입니다. 수력과 태양광 중심이라 전력 단가도 낮고 탄소 발자국도 없습니다. 셋째, 비트코인 마이닝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완전히 비트코인을 손댔지만
아이렌은 아직 채굴 수익으로 AI 투자 재원을 스스로 조달합니다. 네비우스는 러시아 얀덱스에서 분사한 회사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오클라우드입니다. 엔비디아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이렌과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기도 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이고 4월 28일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아이렌은 막대한 GPU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고 전환사채와 GPU 파이낸싱으로 레버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성장주 밸류에이션 배수가 확장되고 레버리지 비용도 줄어들어서 아이렌에게 두 가지 이득이 동시에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변수는 AI 전력 수요입니다. 공동 최고 경영자 데니얼 로버츠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구조적으로 컴퓨트가 부족하다. 이것이 아이렌의 핵심 강점에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렌이 확보한 3기가와트 전력이 그 수요의 일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비트코인이 강세이면 채굴 수익이 늘어나서 AI 투자 재원이 풍부해집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약세이면 채굴 수익이 줄어들고 현금 소진이 가속됩니다. AI 클라우드 피벗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이중 노출 구조가 유지됩니다. 아이렌이 속한 섹터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아이렌은 비트코인 마이닝과 AI 클라우드 두 섹터에 동시에 걸쳐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닝 ETF인 BQ에 아이렌이 상위 편입되어 있습니다. AI 테마 ETF인 ARKW에서도 아이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렌의 직접 경쟁사 코어웨이브는 올해 IPO를 완료했습니다. 코어웨이브의 주가 움직임이 아이렌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회사가 비슷한 사업 모델이라 시장이 같이 묶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섹터 흐름에서 한 가지 특이한 패턴이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엔비디아가 코어웨이브에 2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을 때 아이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자금이 코어웨이브로 집중되면 아이렌이 불리해진다는 시장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월에 엔비디아가 아이렌과도 직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8,537만 주입니다. 평균 대비 204% 폭발했습니다. 베타가 4.18입니다. 시장 전체가 1% 오를 때 아이렌은 4.18% 오르고 시장이 1% 내릴 때 아이렌은 4.18% 내립니다.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아이렌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외부 위험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 반복 미스입니다. 최근 두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3분기에는 예상치 대비 34%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 설비를 GPU로 바꾸는 과정에서 채굴 수익은 줄었는데 AI 배포가 아직 안 돼서 매출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4분기에도 GPU 완전 배포 전이라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행 주식수 희석입니다. 1년 동안 71.77% 늘었습니다. 전환사채 30억 달러 전환 시 최대 4,200만 주 추가, 엔비디아 투자권 행사 시 3천만 주 추가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이렌 사업 모델 자체가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희석은 구조적으로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GPU 배포 지연 리스크입니다. 계약은 사인됐지만 GPU 설치와 커미셔닝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건설 지연, 공급망 차질, 전력 인프라 지연이 겹치면 2027년 목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 연동 리스크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면 채굴 수익이 사라지고 현금 소진이 빨라집니다. AI 클라우드 피벗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기 전에 중요한 이해가 하나 필요합니다. 아이렌의 매출이 최근 분기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면 숫자가 달리 보입니다. 아이렌은 비트코인 채굴 설비를 GP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채굴 설비를 끄면 채굴 수익이 사라집니다. GPU를 설치했어도 커미셔닝이 완료되기 전까지 AI 클라우드 매출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회계연도 1분기 2026 그러니까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2억 4,030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55% 성장입니다. 그 이후 2분기에 1억 8,470만 달러, 3분기에 1억 4,48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축소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정 에비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비타는 세금, 이자, 감가상각 빼기 전 영업이익입니다. 3분기에 5,950만 달러입니다. 매출이 줄었어도 에비타가 흑자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 기본 운영비를 커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분기에 순이익이 3억 8,460만 달러로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건 대부분 비현금 평가이익입니다. 금융 파생상품 평가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다음 분기에 다시 사라집니다. 이 숫자를 실제 수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익성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렌의 마진을 논하는 건 사실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피벗 전환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조정 에비타는 분기마다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기본 수익성을 받쳐주고 있는 덕분입니다. AI 클라우드 매출이 본격화되면 마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고로 코어웨이브의 총이익률이 60% 수준입니다. AI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고마진 구조입니다. GPU를 한번 설치하면 추가 원가 없이 임대료가 계속 들어옵니다. 아이랜도 GPU 배포가 완료되면 코어웨이브와 비슷한 마진 구조로 전환됩니다. 계약된 연간 반복 매출 31억 달러가 실현되는 순간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개선됩니다. 재생에너지 100%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력 태양광 발전의 낮은 단가가 원가 경쟁력이 됩니다. 석탄가스 기반 전력을 쓰는 경쟁사보다 운영비가 낮습니다. GPU 클러스터의 가장 큰 운영비가 전기요금이라는 점에서 이 차이가 장기 마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줍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이 4월 30일 기준 26억 달러입니다. GPU 파이낸싱과 전환사채로 레버리지를 쓰고 있지만 현금 자체는 충분합니다. 12개월 이상 운영과 설비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버퍼입니다. 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이 1.49배입니다. 비교적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주요 부채는 전환사채입니다. 5월 14일에 30억 달러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금리는 1%로 매우 낮습니다. 전환가는 주당 70달러인데 현재 주가 65달러 27센트와 근접해 있습니다. 주가가 70달러를 돌파하면 전환이 시작되고 최대 4,200만 주의석이 발생합니다. 엔비디아 투자권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5년간 주당 70달러에 3천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행사되면 아이렌 입장에서는 21억 달러 현금이 들어오는 대신 3천만 주가 희석됩니다. 유동 비율은 3.72배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보다 쓸 수 있는 현금이 3.72배 많다는 뜻입니다. 단기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금 흐름과 자본 배분입니다. 아이렌의 자금 조달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마이닝 현금 흐름입니다. 채굴 수익이 운영비와 일부 설비 투자를 커버합니다. 둘째는 전환사채와 ATM 주식 발행입니다. 대규모 GPU 구매 비용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합니다. 셋째는 GPU 파이낸싱입니다. 선박처럼 장비를 먼저 받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단기 현금 부담을 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에서 20% 선수금도 받았습니다. 현재 GPU 15만 개 배포를 목표로 막대한 설비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발표된 델과의 16억 달러 계약도 이 투자의 일환입니다. 텍사스 칠드레스 캠퍼스에 설치되고 2027년 초 커미셔닝 목표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없습니다. 모든 재원이 GPU 배포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집중됩니다. 지금 아이렌을 투자하는 사람은 2027년 이후의 수익 창출 능력에 베팅하는 겁니다.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겠습니다. 아이렌은 전통적인 지표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기준 연간 반복 매출 31억 달러 대비 기업 가치 배수가 약 6.6배입니다. 코어웨이브 EV 대비 매출 배수가 약 15배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단 아직 매출이 실현되지 않은 계약 기준 숫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 14개 기관 평균 목표가가 75달러입니다.
현재 주가 65달러 27센트 대비 15% 업사이드입니다. 최고 목표가는 HC 웨인라이트의 105달러, 최저는 켄터 피츠제랄드의 41달러입니다. 목표가 범위 차이가 156%입니다. 이 격차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번스타인의 가우탐 추가니 애널리스트는 아이렌을 2026년 최선호 AI 픽으로 선정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닝에서 시작했다는 게 오히려 AI 전환의 독특한 강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력을 직접 확보하고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구조가 장기 경쟁력이라고 봤습니다. 가장 최근 공식 실적은 2026년 5월 7일에 발표된 3분기 회계연도 2026 결과입니다. 매출 1억 4,480만 달러로 예상치 2억 1,980만 달러보다 34% 부족했습니다. 주당 순손실 마이너스 0.3억 달러로 예상 마이너스 0.2달러보다 나빴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가 6.77% 빠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엔비디아 파트너십이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 DSX 공식 인증, 5기가와트 글로벌 파이프라인 공동 개발, 21억 달러 투자권. 이게 발표되자 주가가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습니다. 시장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파트너십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3분기 현재 계약된 연간 반복 매출이 31억 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9억 4천만, 엔비디아 7억, 프린스 조지 5억입니다. 여기에 어제 델 계약으로 7억이 더 추가되면서 44억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경영진은 지금이 피벗 전환 구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동 최고 경영자 데니얼 로버츠는 세계는 구조적으로 컴퓨트가 부족하고 아이렌의 핵심 역량인 전력 확보, 데이터 센터 개발, GPU 배포가 이 기회를 직접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실적 발표는 8월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이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어제 5월 26일에 이미 큰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델과 16억 달러 블랙웰 시스템 구매 계약 체결입니다. 텍사스 칠드레스의 배포에서 2027년 초 커미셔닝 목표입니다. 이 배포가 완료되면 연간 반복 매출 목표가 37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올라갑니다. 어제 발표 후 주가가 4% 올랐습니다. 6월 16일과 17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방향성이 확인됩니다. 고레버리지 성장주인 아이렌은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 밸류에이션 배수가 확장됩니다. 2026년 말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GPU 15만 개 배포 완료 목표 시점입니다. 480메가와트 운영 개시. 연간 반복 매출 37억 달러 가동 기반이 완성됩니다. 이 이벤트가 아이렌 밸류에이션 재평가 핵심 트리거입니다. 2027년 초에는 엔비디아 블랙웰 커미셔닝이 완료됩니다. 이때 연간 반복 매출 44억 달러가 풀가동됩니다.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아이렌의 성장 근거가 최종 검증됩니다. 202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5월 26일 어제입니다. 델과 16억 달러 블랙웰 시스템 구매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5년 AI 클라우드 34억 달러 계약 이행을 위한 하드웨어 구매입니다. 커미셔닝 목표 2027년 초. 발표 후 즉각 주가가 4% 반등했습니다. 5월 14일에는 30억 달러 전환사채를 발행 완료했습니다. 금리 1%, 전환가 주당 70달러.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지만 전환 시 희석이 예고됩니다. 5월 7일에는 3분기 실적과 엔비디아 파트너십이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엔비디아 DSX 인증과 21억 달러 투자권이 발표되면서 시장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3월 4일에는 엔비디아 B300 GPU 5만 개 추가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총 폴릿이 15만 개로 확대됩니다. 2026년 하반기 텍사스와 캐나다의 순차 배포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6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97억 달러 5년 AI 클라우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기업 매출 19억 4천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20% 선수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이렌 AI 피벗 근거의 공식 검증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겠습니다. 14개 기관 중 9개 매수, 3개 중립, 2개 매도입니다. 바이 컨센서스입니다. 평균 목표가는 75달러로 현재 주가 65달러 27센트보다 15% 높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기관은 HC 웨인라이트로 목표가 105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계약과 5기가와트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장기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로스 캐피탈은 목표가 94달러, 번스타인은 75달러입니다. 반면 캔터 피츠제럴드는 중립 의견의 목표가 41달러로 가장 비관적입니다. 실적 미스 반복과 희석 지속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목표가 41달러에서 105달러까지 격차가 156%입니다. 이 격차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GPU 배포가 예정대로 완료되고 연간 반복 매출 44억 달러가 실현되면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반대로 지연되거나 희석이 너무 빠르면 크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는 어느 쪽에 베팅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부자 거래와 주주 구조입니다. 아일은 창업자 데니얼 로버츠와 윌 로버츠 형제가 지금도 공동 최고 경영자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규모 현금 매도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창업자가 직접 경영하는 구조는 장기적 시각으로 전략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발행 주식수가 1년간 71.77% 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ATM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GPU 파이낸싱 관련 주식 발행이 복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의석은 아일은 사업 모델상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를 스스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투자권도 희석 변수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당 70달러에 3천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5년간 보유합니다. 주가가 70달러를 넘으면 엔비디아가 행사할 요인이 생깁니다. 행사 시 아일은 입장에서는 21억 달러 현금 유입인 동시에 3천만 주 희석입니다. 전환사채 30억 달러의 전환가도 70달러입니다. 주가가 70달러 위에서 안착하면 전환이 활성화되면서 추가 희석이 본격화됩니다. 따라서 70달러는 아이렌에게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저항선이자 재무적으로 핵심 분기점입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평균 대비 204% 폭발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입니다. 2025년 4월 9일에 5달러 13센트라는 역대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반등해서 2025년 11월 5일에 76달러 87센트 고점을 찍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14배 이상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발표가 이 급등의 핵심 촉매였습니다. 11월 고점 이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2026년 초 엔비디아의 코어웨이브 추가 투자 발표로 아일엔 경쟁력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40달러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3월 엔비디아 파트너십 발표로 반등이 시작됐고 5월 현재 6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RSI가 64.34입니다. 30이 과매도, 70이 과매수입니다. 64는 과매수 경계 직전입니다. 아직 과열 신호는 없지만 조금 더 오르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합니다. 맥디가 2.99로 양전한 상태입니다. 맥디가 플러스라는 건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시그널 라인 2.31보다 위에 있어서 아직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RMI가 68.69입니다. 50 이상 상승 모멘텀 구간이고 68은 꽤 강한 편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8,537만 주입니다. 평균 대비 204% 폭발했습니다. 어제 델 16억 달러 계약 발표 다음 날에 이런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기관이 신규 진입하거나 단기 모멘텀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항선을 보면 11월 고점 76달러 87센트가 첫 번째 저항입니다. 그 아래는 70달러가 기술적 저항이자 전환사채 엔비디아 투자권 행사가로 재무적으로도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지선은 60달러 초반, 그 아래는 55달러 전후입니다. 오늘 주가 65달러는 70달러, 저항과 60달러 지지 사이의 중간 위치입니다. 공매도 현황입니다. 아일엔 공매도 주식수는 5,093만 6,731주입니다. 유통 주식의 15.54%입니다. 중간 수준입니다. 온다스 33%, 아처 에비에이션 15.17%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로블록스 3.22%나 넥스트에라 2.34%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커버 일수가 1.111입니다. 극도로 낮습니다. 아일엔 거래량이 일평균 4천만 주가 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하루 안에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숏스퀴즈가 나더라도 강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빠르게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다크풀 비율이 32.92%입니다. 중간 수준으로 기관 트레이딩이 활발합니다. 15.54% 공매도는 하락 베팅 세력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적 미스 반복과 희석 구조에 베팅하는 세력들입니다. 오늘처럼 호재 뉴스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날에는 이들 중 일부가 손절하면서 주가 상승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 실적 반복 미스입니다. 채굴 축소와 GPU 배포 전 공백이 겹치면서 매출이 예상치를 밑도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이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분기 실망에 의한 주가 하락이 반복되면 장기 보유자 심리가 흔들립니다. 두 번째, 발행 주식수 희석입니다. 1년에 71.77%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납니다. 전환사채 전환 시 4,200만 주, 엔비디아 투자권 행사 시 3천만 주가 추가됩니다. 연간 반복 매출 44억 달러가 실현되더라도 주식이 그만큼 늘어나 있으면 주당 가치는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GPU 배포 지연입니다. 15만 개 GPU 배포와 텍사스 칠드레스 데이터 센터 완공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매출 인식이 지연됩니다. 건설 업체 부족, 전력 인프라 지연, 공급망 차질 모두 변수입니다. 네 번째, 베타 4.18 고변동성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아이렌은 4배 이상 흔들립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거나 AI 버블 우려가 부각되면 동시에 두 방향에서 충격이 옵니다. 단기 투자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종목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험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97억 달러와 엔비디아 21억 달러 메가 파트너십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소형 AI 인프라 회사입니다. 3기가와트 전력을 직접 확보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전력은 가장 큰 병목입니다. 재생에너지 100%로 탄소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트코인 마이닝 현금 흐름이 AI 전환 재원을 스스로 조달합니다. 연간 반복 매출 31억 달러 계약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약점입니다. 실적 반복 미스로 단기 투자 심리가 취약합니다. 1년간 71.77% 희석됐고 앞으로도 더 희석됩니다. 비트코인 채굴 의존으로 AI 픽업 완료 전까지 이중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연간 반복 매출과 실제 인식 매출 사이의 갭이 큽니다. 코어웨이브 대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합니다. 기회입니다. 연간 반복 매출 44억 달러 GPU 배포 완료 시 분기 매출 10억 달러 수준 폭발. 엔비디아 투자권 행사 시 21억 달러 현금 추가 유입. 5기가와트 글로벌 파이프라인으로 유럽 아시아 신규 시장 진출. 비트코인 강세 시 채굴 수익과 AI 피벗 동시 수익. 52주 저점 5달러 13센트에서 13배 성장한 지금도 목표가 최대 105달러까지 상승 여지. 위협입니다. 실적 미스 반복 시 밸류에이션 급락. 희석 가속으로 주당 가치 장기 훼손. 코어웨이브와 하이퍼스케일러 직접 구축이 시장을 선점. GPU 배포 지연 시 연간 반복 매출 실현 차질. 비트코인 급락과 AI 투자 과열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면 양쪽 악재의 이중 노출. 마지막으로 아이렌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렌은 지금 가장 극적인 피벗을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년 만에 13배 올랐고 연간 반복 매출 계약은 44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반복해서 예상치를 밑돌고 있고 주식 희석은 구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RSI 64 맥디 양전환, RMI 68로 상승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저점 5달러에서 크게 올라왔지만 목표가 평균 75달러, 최고 105달러까지 여전히 갭이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204% 폭발은 어제 될 계약 발표에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70달러 저항선과 전환사채 전환가가 겹치는 이 구간이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종목 분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